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홍성출입니다. 제가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미생물 관련된 그런 일인데요. 제가 틈틈이 짬나는 대로 딴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이런 고주파 온열 치료에 관한 이런 일도 조금은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한 2, 3년 전에 이희관 선생님이라고 예수병원에 계시는 방사선 선생님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위한 감작제에 관한 발표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암 치료요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수술이죠. 수술 다음에 항암제, 그 다음에 방사선, 이런 순서를 이렇게 쭉 가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할지 광역학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치료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4의 치료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암 치료에서 전자기파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잘 쓰이는데, 전자기파는 우리가 그러니까 빛이 일종의 전자기파인데, 이 빛에 우리가 파장이랄지 아니면 빛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주가 어떻게 소멸해 갈지까지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이런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암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높은, 그러니까 파장이 짧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높은 이러한 전자기파는 방사선 치료에 쓰이고, 그 다음에 630나노미터 부근 빛은 660나노미터 이런 빛은 광역학 치료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디오 웨이브 고주파 영역은 우리가 온열 치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 치료에 전자기파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쓰이는 감작제인데, 일종이에요. 고주파 온열 치료에서는 그냥 스탠더드로 쓰이는 게 13.56MHz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레이디오 파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신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이렇게 뭘 인지하는 데도 이런 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주파 파장이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용으로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16.56MHz 파장을 쓰는데, 이 16.56MHz 고주파 파장을 써서 암 치료를 온열 치료라는 이런 경우에는 현재로는 센서타이저, 그러니까 이 감작제죠, 이게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데요. 방사선 치료의 경우 우리가 이 방사선만 이렇게 암 환자한테 쪼이면 효과가 그닥 그렇게 없죠, 당연히.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 반드시 레이디오 센서타이저를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나서 방사선을 치료를 해야 당연히 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광역학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PDT 센서타이저라는 물질을 투여를 하고 나서 광역학 치료를 해야만 광역학 치료가 제대로 된 암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고주파를 이용한 그런 온열 치료 경우에는 아직까지 센서타이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모 센서타이저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모 센서타이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모 센서타이저를 개발을 하면 고주파 온열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주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게 하나 그림을 가졌는데,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알루미늄 포일이랄지 이런 걸 놓고 여기 마이크로웨이브를 돌리면,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나
이 고주파나 성격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 예로서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불꽃이 막 파바박 튀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주파는 금속 성분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이게 직각으로 만나고 그 특정 파장대가 있는데 이게 금속 이온에 특이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여기에다가 금속 이온 넣고 오래 돌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져버리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고주파 혹은 저주파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전자기파 이게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극성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특히 금속 이온이 그런 왜냐하면 금속 이온이 가장 강한 이런 극성인데다 대고 또 거기에는 최유각 전자들의 그 분포가 자체가 이게 고주파하고 잘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암 세포에만 스페시픽하게 금속 이온을 축적을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정상 세포에는 금속 이온을 축적을 안 시키고 암 세포만에만 금속 이온을 특별하게 많이 축적을 하고 나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암 세포에만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그 금속 이온을 전달을 시킬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 트랜스페린이라는 이런 물질인데 우리 철 이온은 사람 몸에 굉장히 이게 독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철 같은 경우 철 독성이라는 아연 독성이라는 이런 아연 포이즈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연을 그러니까 철 이온을 몽땅 먹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죽거든요. 그만큼 그게 독성이 있는데 근데 아연이 철이 우리의 영양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화학 반응 각종 화학 반응에 인체 그 바이오케미컬 패스웨이에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효소 코팩터로서 철 이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 이온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혈액에서는 철 이온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철이라고 하면 이 아포트랜스페린이라는 이거는 순수한 단백질인데 아포트랜스페린이 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에서 효소를 만드는 코팩터로서 쓰이고 다시 아포트랜스페린을 방출을 합니다. 그러는데 정상 사람들의 경우는 트랜스페린이 혈액에서 30%, 아포트랜스페린이 70%로 항상 존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포트랜스페린이 여유가 엄청 많이 있어야 우리가 영양 성분으로 철을 먹으면 아포트랜스페린이 빨리 가서 달라붙어갖고 트랜스페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게 이제 정상 이렇게 그 피지올로지인데 이 고주파 온열 치료용 감작제 개발을 그러니까 이게 레시너리 그러니까 논리인데 자, 이제 여기에서 논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암세포 본질은 뭐냐면 빠르게 분열하는 것이 암세포 본질이잖아요. 빠르게 분열하려면 전제 조건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핵산암석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DNA나 RNA 같은 이런 거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냐? 주로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많이 오죠. 근데 그 각각의 효소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도 있는 모든 효소들도 철이 이가철, 삼가철로 이렇게 바꾸면서 파바바바박 전자가 전달되고 아니면 나머지 이런 그 화학 반응에 있어서 철이 코팩터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트랜스페린하고 엽산하고 당 이 세 가지 물질을 엄청나게 잘 흡수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암세포 모든 암세포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 줄기세포건 아니면 그냥 암 저스트 암세포든지 간에 그래서 트랜스페린, 엽산 그러니까 엽산은 DNA 분열, 핵산 분열을 하려고 필요하고 트랜스페린은 세포 내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려고 이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트랜스페린이 암세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트랜스페린은 본질적으로 철하고 결합된 이런 단백질이고 그럼 암세포가 트랜스페린을 빠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트랜스페린을 IV 주사를 하면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철 이온이 당연히 축적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 암세포에만 엄청난 고열이 발생을 하고 정상세포는 열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암세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트랜스페린이 가장 이상적인 고주파 온열 치료용 감작제다. 열 감작제다. 그러니까 서머 센스타이저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논리를 세운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심플한 실험, 누드 마우스에 암을 유도를 해서 트랜스페린 IV 주사라고 그다음에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서 암 조직을 관찰하는 이런 단순한 실험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이드로 매스킹 해야 되는 실험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컨트롤이고 이거 아포트랜스페린인데 이게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포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그냥 일반 솔루션하고 비교를 해봐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근데 트랜스페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열을 확실하게 같은 에너지를 가했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열이 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초 가열하면 저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비트로에서 암세포를 갖고 실험을 해봤는데 정상세포에서는 당연히 트랜스페린 축적이 잘 안 되니까 온도 상승 효과가 없는데 암세포는 이렇게 도수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다 상당히 한 2도 정도 차이인데 2도 정도 차이는 이건 당연히 30초 이렇게 셀라인을 갖고 실험한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이거는 사실은 차이가 있는 셈인가 이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철이 많이 축적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누드 마우스를 해서 트랜스페린을 인젝션을 하고 나서 각 조직에서 튜머, 리버, 렁 이런 데서 IP메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IP메스 방법으로 철 이온을 측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튜머에서는 3.25배가 증가를 했고 이렇게 트랜스페린을 했었을 때는 나머지 조직들은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트랜스페린을 고용량을 처리를 하니까 정상 조직도 약간은 처리 이온이 증가하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IP메스라는 방법이 에러가 무지무지하게 이게 많아요. 그래서 0.72가 이게 더 낮아지는 것은 이게 리얼 데이터인지는 저도 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에러가 많다 보니까 여기 에러바가 이 정도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마우스를 여러 상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시험수를 넣고 나서 온코세미아를 하기 전 비포, 그 다음에 온코세미아 하고 나서 트랜스페린을 넣고 나서 그러니까 온코세미아 전, 후 이렇게 비교하고 나서 온도 변화를 살펴봤는데 생리식염수를 넣었을 때는 정상 조직하고 노말 조직하고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트랜스페린을 넣은 그런 마우스는 노말하고 튜머하고 보면 확실히 튜머 조직 쪽이 더 온도 상승 효과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이 누드 마우스 실험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캔서 볼륨인데 캔서 볼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 온코세미아만 한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이렇게 항암제들은 이 정도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텍솔하고 둑스루비신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효과가 있는데 트랜스페린을 넣고 온코세미아를 하면 암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특출난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런 그래서 이게 지금 암 이미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 이미지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페린을 넣고 나서 온코세미아를 하면 암 치료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트랜스페린은 선택적으로 철 이온을 암 조직에 집중 전달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트랜스페린을 인젝션을 하고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 철 이온과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상 조직은 온도 상승 효과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고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고열이 발생한다는 이런 그러니까 암 조직 스페시피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트랜스페린이 가장 이상적인 서모센시타이저가 될 수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에다가 트랜스페린이라는 이런 그 개념을 접목을 하면 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개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데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개발이 돼야만 이게 그 부가가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한번 이것을 끝끝내 한번 이렇게 같이 가보는 것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임상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저는 사실은 인비트로에서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임상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온열치료 학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학회 차원에서 같이 하시든지 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 그러니까 보건정책국장을 한번 만나서 한번 정부 기획과제로 해서 큰 과제로 한번 과제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기술로 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 비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참고 이제 이거는 저희 그룹 멤버들인데 벌써 2년 전이네. 2년 전에 저기 강원도 그 학회에 가서 그 겨울에 스키 타면서 하는 생화학 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